그렇기 때문에 반영구를 하시게 될 경우는 꼭 맞출 때 눈을 감고 맞추시면 안 돼요. 누워서 맞추시면 안 되고 꼭 눈을 떠서 양쪽의 대칭을 꼭 맞춰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반영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반영구 엄청 편하죠. 쌩얼이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게 해주기도 하고, 메이크업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주기도 하고, 메이크업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안 해도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반영구라는 게 메이크업처럼 한번 했다가 지울 수 있는 일회용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생각처럼 나오지 않는다든지 잘못되면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 하실 때는 좀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체크를 좀 잘 해보시고, 실패하지 않는 반영구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저도 사실은 반영구를 했거든요. 반영구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반영구를 저도 받아보기도 했고 제가 직접 시술도 하기도 하는데, 반영구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영구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게 되면은 지울 수가 없어요. 레이저로 빼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는 첫 번째로는 이제 대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이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꼬리가 잘못 빼졌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특히나 눈썹 같은 경우는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짝짝이로 될 경우에 얼굴이 대칭이 안 맞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보통 반영광은 누워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조금 자연스럽게 한다고 약간 이렇게 엠보 기법을 많이 쓰는데, 그건 아무래도 피부에 텐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누워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르지만 이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 사람마다 사용하는 근육이 조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꺼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 이렇게 눈썹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양쪽 똑같이 움직이면 괜찮은데 양쪽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한쪽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살짝 시술도 많이 하시는데 시술에 따라서 이렇게 이마에 근육이 조금 다르게 잡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를 하시게 될 경우는 꼭 맞출 때 눈을 감고 맞추시면 안 돼요. 누워서 맞추시면 안 되고 꼭 눈을 떠서 양쪽의 대칭을 꼭 맞춰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틀을 잡을 때 안 지워지는 펜슬을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그게 아무래도 잉크를 닦아내고 하다 보면은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좀 숙련된 분한테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조금 잘 알아보시라는 거. SNS 요즘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지인이 누가 해준다더라, 조금 할인해서 해준다더라 그렇게 갔다가 망쳐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제 고객님들한테 피드백이 온 거를 기준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실제 그것 때문에 그 반영구가 너무 진하게 됐다든지 너무 짝짝이로 됐다든지 그래서 되게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셔서 이제 제가 메이크업을 해드릴 때 오히려 이제 반영구된 걸 다 지우고 들어간다든지 그랬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 사실은 저는 일회용으로 해드리면 괜찮은데 이제 그거를 매일 얼굴을 봐야 되는 실제 고객님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형태 잡을 때는 꼭 앉아서 이렇게 눈을 뜨고 대칭을 꼭 맞춰보시라는 거, 그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도 이 반영구를 메이크업 시작할 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꼬맹이 때 한 10몇 년이 됐어요. 그때 제 선생님이 해주셨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제 생얼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도 보면은 제가 눈썹이 이쪽은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고 이쪽은 지금 없어요. 눈썹이 위에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짝짝이에요. 그래서 눈썹을 사실은 제가 그리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안 되셨는지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였으니까. 근데 이제 꽤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한 10년 이상 지나니까 이게 중력의 영향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어차피 이렇게 좀 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한 위치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얘가 이렇게 좀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눈꼬리나 아이라인이나 이 눈썹이나 절대 그 라인을 길게 뽑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아예 뭐 상관없어 나는 그때 가서 레이저로 빼고 다시 하지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영구 하실 때 절대 아이라인이나 그 눈썹이는 절대 꼬리는 길게 빼지 마시라는 거. 그냥 조금 짧더라도 그냥 기본형 에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눈꺼풀은 피부가 더 얇아서 금방 더 잘 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라인이 너무, 특히나 본인이 눈매가 조금 약간 착한 눈매다, 약간 그 조금 처진 눈매다. 저도 약간 눈매가 약간 내려오기는 했는데 나중에 아이라인 타투를 해버리면 그게 눈매가 고정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 눈매가 나중에 시간 지날수록 더 이렇게 더 처져 버리니까 처진 눈은 더 처지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작아 보이거나 더 처져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눈썹 같은 경우는 더 여기가 처져 버리면 얼굴 전체가 약간 이렇게 울상이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라인이나 눈썹 꼬리 길게 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고객님들 중에서 워낙 좀 이렇게 눈매가 닫힌 눈매인 분들이 있어요. 쌍꺼풀도 이렇게 닫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처져 보이는 게 싫어서 라인 조금 이렇게 길게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오셔가지고 다 고민이신 거예요. 눈이 더 처져 보인다니,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제가 고객님들께 많이 이렇게 사례를 듣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반영구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지났을 때 이게 눈썹이 펄해지는 거 있잖아요. 회색기가 많이 도는데 그게 싫으시다고, 할머니들 눈썹 같이 약간 펄이딩딩한 약간 회색으로 남잖아요.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시술하시는 분들이 잉크를 조색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원하시니까 브라운색이 돌게 하려고 브라운 잉크를 많이 섞다 보면 오히려 걔가 빠질 때 붉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잔흔이 이렇게 피부에 붉게 남는데 오히려 그게 시커먼 것보다 더 안 이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나중에 레이저를 뺄 때 더 잘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반영구는 오히려 차라리 나는 그게 더 나아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나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잉크를 잘 조색하면 또 괜찮은데,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오고 해서 너무 브라운으로 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 사람마다 정말 제가 만난 그 모든 고객님들이 다 달라요. 피부 타입이. 그래서 똑같은 잉크를 써도 피부에 나오는 건 진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도 그 피부에 착색되는 것도 진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케바케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간 친구는 정말 잘 먹었다고 해도 나는 약간 얼룩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구 같은 경우는 정말 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 많이 해보시고 잘 찾아보시고 가서 하시는 거를 조금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반영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객님들 많이 뵙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 약간 본인이 약간 지성이다, 유분이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먹더라고요. 잉크도 빨리 빠지고. 그래서 난 너 친구랑 같이 갔는데 쟤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저는 한 몇 달 만에 빠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지상 피부인 분들이 그 했을 때 착색이 잘 안 되고 조금 빨리 빠지더라고요. 그 타투의 유지기가 굉장히 좀 짧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약간 살성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타투라는 게 피부에다가 상처를 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색소를 주입해서 착색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에 상처를 내다 보면 상처가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부의 조직이 좀 변해요. 그래서 아마 반영구를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하면 할수록 처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안 먹는다, 또는 좀 빨리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피부 조직이 가면서 좀 바뀌기 때문에 계속 무한정할 수도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를 조금 잘 찾아보고 가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반영구는 정말 편리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칭 잡을 때는 꼭 눈을 뜨고 앉아서, 왜냐면 누워서 뜨는 거랑 이렇게 앉아서 뜨는 거랑 이렇게 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지는 것도 다 달라요. 우리가 누워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눈을 떠보고 그렇게 대칭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시술이 들어가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인을 절대 길게 빼지 마시라는 거.
왜냐면 나중에 다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회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너무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브라운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 그러면 이제 자는이 붉게 빠져요. 그 세 개만 조심하시면 반영고 하실 때 해서 크게 후회한다거나 속상해하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